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5일 오후 6시 20분입니다. 이번 상황에 대해서, 한일 갈등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규명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은 나경원 원내대표입니다. 이분은 한일 갈등의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친북 반일 노선에 있다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친북, 적을 친하게 대하고 반일, 우방국을 적대시한다. 그 결과는 반역입니다. 친북, 반일은 반역입니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린 이분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경기도 시흥시의 금융기술교육원에서 한 발언도 이게 언론사 논설 같으면 최고급 논설입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위기를 문재인 정권은 번연히 예상하고 있었고 또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전인 2017년 8월 외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강제징용 판결은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한일 관계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즉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의 필요성도 보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를 알면서도 막지 않고 방조, 자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방조했다면 이 큰일 아닙니까? 국가적 재앙을 알고 방조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전임 대법원장이 사법거래 대상이라고 한 강제징용 판결을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고 서둘러 10월에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는커녕 산자부 장관 산하의 제대로 된 회의체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총리께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면 산자부 차원이라서 모른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에게 회의록을 달라고 하면 변변한 회의록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과 한마디 없으신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수수방관 끝에 한일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볼모로 잡힌 형국입니다. 시중에 나오는 양정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즉 이런 재앙을 일부러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총선 전략으로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거 반역 아닙니까? 반역 아닙니까? 선장이 몰고 가는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도망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멍을 내겠다는 것인지 자폭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와서 대책이라며 기술 독립, 국산화 등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말들이고 또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 분업 체계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있어 모든 기술과 생산을 국산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되어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한말 위정척사운동이 아닌 더 많은 교류와 개방, 그리고 자유무역의 수혜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트랙 전략입니다. 결자 해지의 주체는 바로 문 대통령입니다. 국정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큰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아베 수상을 만나십시오.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장이 멈춰서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폐기,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대전환의 과제입니다.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을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을 더 안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쇄국의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과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정척사는 개화기 때 문을 딱 걸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명을 거부하고 조선조의 그 수구 반동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지켜가자는 그런 이야기죠. 거기에 저항한 개화 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정척화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이게 요사이는 정치로는 우리 안보끼리, 안보에는 우리 민족끼리, 사실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죠. 저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자는 민족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자력갱생하자. 이게 신쇄국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대책이 바로 신쇄국주의입니다. 뭐냐? 남북이 손잡고 평화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자. 우리끼리 경제 성장하자. 경제 위기 극복하자. 우리끼리 하자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그렇지 북한 경제와 우리 경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평화경제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마침 오늘 나경원 의원이 적기에 정확한 지적을 했습니다. 안보는 우리 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을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이 중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고의로 불러들여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기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 한일 관계를 일부러 악화시켜가지고 그리고 대책도 일부러 세우지 않아가지고 이런 재앙을 불러들였다.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 대상이 아닐까요? 이 이상의 반역이 없죠. 이 이상의 반역이 없죠. 일부러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위기를 불러들였다. 합리적 의심이 간다. 우리나라 검사들 중에서 공안부 검사들이 있는데 요사이 길을 못 펴고 있는데 이 부분 나경원 의원이 던진 중대한 의문입니다. 중대한 의문. 고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일 갈등을 불러들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게 만들고 그것을 찬스로 잡아서 친일 탈영을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 프레임에 가두어가지고 내년 총선에 이기겠다는 전략이 이 정권에 있었다 하면은 국가 안보,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까지 팔아넘기겠다는 거대한 반역이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게 나경원 의원은 합리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것보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일련의 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경원 의원 발언 중에 하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업무,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파기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해체시키겠다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책임지고 나서서 이것을 좌절시키겠다 하는 의지 표명이 아쉬웠습니다. 이것 하나에 집중하면은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일본이, 한국이 한미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는
한미일 동맹 해체를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를 하고 이것을 반역으로 단정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남북 군사 합의서를 파기해야 할 마당에 북한의 수탄 도발에는 눈 감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일부러 받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국익자해 그리고 동맹국 배신 그 막장에는 한미동맹 해체가 있다. 자유한국당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